자, 주제 통합 12강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 문명은 생산 시스템과 문화 현상 사이에 상반되는 가치 체계가 요구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자, 생산 시스템과 문화 현상 사이에 이게 상반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성을 갖게 되죠. 뭘까? 현대 문명을 탄생시킨 기계 생산 방식은 표준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해 현대 문화는 개체의 개성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양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두를 단일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다원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이러한 상반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현대 건축가들은 표준화된 모듈의 범위 내에서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표준화 속에서도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격자를 뜻하는 그리드는 이러한 양면적 상황을 해결해주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에서 건축물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축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듈인 그리드는 정사각형의 반복으로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죠. 대다수의 건축물에서 평면과 인면을 분할하는 수평선과 수직선은 이 그리드 위에 놓인다. 그림 1과 같이 XYZ의 입체 직교축 위에 그리드를 그리고 그리드에 놓인 수평선과 수직선을 따라 평면 상판과 수직기둥이 놓이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면 건축물이 안정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건축물 같은 그림이죠. 집 위에서 본 집의 모습 이래도 상관없고 살짝 대각선에서 본 건물의 모습 이래도 상관없네요. 자,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그리드를 기초로 하여 평면과 인면을 분할하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리고 설계를 하지만 그리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건축물의 외형이나 내부 공간을 새롭게 구조하는 경우도 있다. 새롭게 구조한대요. 자, 현대 건축에서 그리드는 현대 건축의 표준화에 적합한 것이면서도 유연성을 갖는다. 자, 비슷한 말이죠. 계속 표준화와 그 다음에 다양성, 다원주의적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현대 건축에서 그리드는 건축의 골조를 구축하는 기본 양식이 되고 건축물의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인다. 환경 통합 능력도 높인다. 환경 통합 능력이란 이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 분산된 건축 요소들을 통합하여 통일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말하는데 정사각형이 반복된 형태의 그리드는 건축물 외관의 장식은 물론 실내의 벽이나 천장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리드는 형태나 크기 등을 조금만 바꿔도 조형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건축물의 장식성과 신미성을 부각하는 요소. 특히 여러 재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다양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미니멀리즘 건축가들은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건축가 시리아니는 자신의 건축물에서 그리드를 활용하여 모자이크와 착실하는 두 가지 장식적 효과를 내요. 자, 독창성을 높이 평가받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양식이 됩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환경 통합 능력이 있대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요소들을 이제 통합하는 거죠. 외관상의 장식 또는 실내의 벽이나 천장 등에서 활용되는 거. 또 조형적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식성, 신미성 이런 거를 높이는 데에도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얘들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지문 볼게요. 철학자 들레즈에 따르면 어떤 사물을 지각하는 것은 감흥되는 것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감흥이다. 내가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나는 그것에 심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도록 촉발되는 것, 반응하는 것. 이게 감흥이에요. 들레즈는 우리가 흔히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을 여기는 반복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복도 엄밀하게 동일한 반복은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들레즈는 반복을 같은 것, 동일성을 만드는 기제로 여기지 않고 반복을 오히려 차이를 만드는 것, 반응을 촉발하는 것. 자, 반복, 감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제시한 반복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들레즈의 반복 개념인데 우리가 실제로 반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동일한 것, 같은 것이 그냥 계속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들레즈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차이, 반응,
감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개념인데,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합시다. 제1의 반복. 자, 동일한 요소를 하나의 방향으로 배열하는 단순 반복. 단순 반복. 들레즈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반복조차 동일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의 반복. 자, 제2의 반복.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녀. 자, 서로 다른 방향성. 이때는 하나의 방향. 이게 차이점이죠. 대립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반복을 의미한다. 그리들이 이루는 가로와 세로는 제2의 반복의 대표적 예인데, 제2의 반복에서는 반복을 이루는 요소들이 유사성과 차이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유사성뿐 아니라 차이성도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사성과 차이성이 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3의 반복.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반복을 의미한다. 자, 근본적인 전환이래. 반복을 통해 현재의 시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시공간을 구현해내거나 반복을 이루는 요소로부터 완전히 초월적인 제3의 작용이 일어났을 때 제3의 반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반복에 대해서 들레즈가 제시를 했습니다. 자, 현대미술에서 반복의 방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술 장르로 평가받는 것은 오바트.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례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오바트의 사례. 오바트란 옵티컬 아트를 축약한 용어로 점선면을 이용한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는 추상미술 형태. 그러니까 기하학적 형태의 반복을 이용해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는 것. 추상적 형태를 반복함으로써 입체감을 표현하고 화면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착각을 일으키는 미술작품은 오바트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자, 오바트는 시각계에 의해 유발되는 착시를 작동 원리로 하는데, 착시. 길이, 너비, 높이, 면적, 각도 등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가 감상자라면 이미지를 왜곡하여 인식하도록 만드는 원리.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왜곡하여 인식하도록 만든다라는 게 착시입니다. 그쵸? 착시라는 거는 이미지를 왜곡하여 인식하는 거. 왜곡한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 예, 그림에는 착시 원리가 적용된 예로 흰 바탕에 검은색 사각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여 나열함으로써 사각형들 사이에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쵸? 여기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데가 다. 그쵸? 이게 이제 착시라는 거예요. 자, 오바트를 발전시켜 이론적인 사조로 완성한 사람은 빅토로 마자렐리다. 그는 20세기 초반 순수 형태의 이미지 구성과 기하학적 추상을 추구했던 러시아 구성주의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은 뒤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호작용한 색상과 도형으로 오바트 작품을 창작했다. 직녀성은 그의 대표작인데 역시 사례입니다. 정교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엄격하게 기하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수축과 팽창의 운동감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들레즈의 세 가지 반복 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걸 사용하고 있군요. 동일한 요소를 단순하게 반복하기도 하고 그리들이 이루는 가로와 세로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성을 부각하기도 하고 착시의 원리를 통해 들레즈의 제3의 반복 개념을 예술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기계적 패턴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과소평가되었던 오바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드를 적용시킨 어떤 오바트라고 하는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1번 가나에 대한 설명, 내용 전개 방식인데 이거는 바로 갈게요. 4번 보세요. 나는 가와 달리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자의 입장, 들레즈의 입장, 그걸 특정 예술 분야, 오바트와 관련지어 서술한다. 괜찮죠? 예, 오케이. 쉬운 문제니까요. 자, 이번 가나를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오바트 작품이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는 원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뭡니까? 착시죠, 착시. 자, 미니멀리즘 건축가들이 그리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다양성을 드러내려고. 빅토르 바자렐리의 작품 경향이 형성된 데 영향을 준 사조는 러시아의 구성주의.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예. 러시아 구성주의 미술 사조의 영향을 받은 뒤라고 돼 있으니까 반복의 형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평가받고 있는 현대 미술의 장르는 오바트. 그쵸?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답이겠네요.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새롭게 구조하기 위해 그리드를 활용하는 방식. 내부 공간을 새롭게 구조할 때 그리드를 씁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었죠? 건축물 외관의 장식, 그 다음에 실내 벽이나 천장 등에 활용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내부 공간을 새롭게 구조화시킨다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기억 니은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자, 그리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건축물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죠. 안정적 구도를 갖도록 설계하는 기초, 설계의 기초입니다. 건축에 있어 환경 통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죠.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니은은 건축물의 외관뿐 아니라 실내 공간에도 활용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같은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정답 5번 되겠네. 기억과 니은은 모두 건축물의 장식적 효과를 더하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실용성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이다라는 거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 이제 신미성, 장식성. 자, 이런 말이 나왔죠? 실용성이 아니라 장식성, 그 다음에 신미성,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오바트에 대한 평론가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자,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바트는 평면이의 형태, 가에서는 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극적인 심리 반응을 이끌어내고 시각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술 장르.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오바트는 작가의 내면 상태를 미적으로 드러내는 예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시각의 착각을 유도하는 수수께끼다. 좀 부정적이죠. 오바트는 인간을 천진난만한 아이가 되도록 하고 인간에게 현재에서 벗어난 제3의 시간대를 경험하게 한다.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가에서 오바트가 평면의 형태를 동적인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 것은 기하학적 형태를 이용해 입체감과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래요. 이게 오바트의 특징.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바트의 특징을 봐주시면 됩니다. 가에서 오바트가 극적인 심리 반응을 이끌어내고 시각적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한 것은 오바트의 착시가 감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감상자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이 오바트라고 하는 것이 그림 2에서 가운데에 검은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어떤 그 기분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지. 감상자의 뭐를 결국 반응을 유발해서 뭐하게 만드는 거죠? 착시를 일으키도록 하는 거지 어떤 심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네요. 자, 나에서 오바트가 예술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 것은 오바트가 단순한 패턴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데 그치고 있어 예술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나에서 오바트가 수수께끼를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시각적 착각을 유도한다는 특징에 주목하여 좀 약간 과소평가한 것이죠. 나에서 오바트가 인간에게 제3의 시간대를 경험해 준다고 한 것은 반복이 제3의 작용, 그러니까 반복에서 1작용, 2작용, 3작용이 있었잖아요. 제3의 반복, 이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들레즈의 시각에서 보기의 작품 A, B를 평가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가 시리아니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리드죠. 자, 그 다음에 바자렐리의 직녀성이라는 작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오바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A에서 사각형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반복한 것은 그리드를 이루는 가로와 세로가 서로 다른 방향을 지니면서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리드의 원리잖아요. B에서 2차원 평면으로부터 3차원의 입체가 느껴지도록 한 건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한 착시. 그렇죠. A, B를 누군가 감상하고 경험한다는 건 대상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반응하도록 촉발하는 것. 이거를 감응한다라고 들레즈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 감응. 자, A의 건축가와 B의 화가가 사각형을 반복하되 크기나 색상을 달리한 것은 유사성과 차이성을 활용하고, 그렇지. 들레즈의 반복은 유사성과 차이성을 활용한 거지.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왜 그러는지 봅시다. A에서 인면이 격자무늬, 탁자무늬처럼 보이고 B에서 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서로 다른 요소들의 연속적 배열을 통해 동일성을 부각함으로써 제3의 반복 개념을 구현했다. 자, 이 반복은 동일성이 아니라 뭐죠? 차이성, 유사성과 차이성 중에서 차이성을 부각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제3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공간적 차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지 그냥 단순하게 동일한 게 반복됨으로써 제3의 반복, 제2의 반복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어휘 문제. 자, 우리가 어휘 문제도 대체적으로 좀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어휘에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휘들을 좀 직접적으로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 A는 두 가지 장식적 효과를 낸다라고 돼 있으니까, 장식적 효과라는 자, 문맥적음이니까 효과를 내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식적 효과라는 결과를 이룬다,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이제 뭡니까? 3번 흑자를 냈다. 흑자라는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